안녕하세요. 경제 전문 채널 은호레터의 은호입니다. 목요일 미국 증시는 4월 18일 성금요일 휴장 전 마지막 거래일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의 해임을 수개월 전부터 논의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릴리가 개발 중인 경구형 GLP-1 비만 치료제 오포글리프론이 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첫 3상 시험에서 목표를 충족하며 시장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미국 최대 건강보험사 유나이티드 헬스가 1분기 실적 부진과 함께 2025년 연간 이익 전망을 크게 낮추며 시장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월스트리트 전략가들이 2025년 S&P 500 지수 전망을 팬데믹 초기보다 빠르게 낮추고 있습니다. 핀테크 기업 소파이가 포트리스 인베스트먼트 그룹과 AI 기반 대출사 엣지포커스로부터 최대 32억 달러 규모의 자금 지원을 확보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구글이 일부 온라인 광고 기술 시장에서 불법적인 독점 행위를 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넷플릭스가 2025년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볼까요? 목요일 미국 증시는 4월 18일 성금요일 휴장 전 마지막 거래일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일라이릴리의 급등과 애플의 반등에 힘입어 소폭 상승했지만 다우 지수는 유나이티드 헬스의 충격적인 실적 발표로 500포인트 넘게 급락하며 3일 연속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S&P 500 지수는 약 1% 하락했고 나스닥과 다우는 각각 2%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증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원이은 관세 발표와 철회, 연준 파월 의장에 대한 압박, 미중 미EU 간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와 불확실성이 교차하며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트럼프는 파월 의장의 해임 가능성을 시사하며 연준의 금리 인하를 재차 압박했고, 파월은 물가에 미치는 관세 효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시장 기대를 꺾었습니다. 경제 지표는 고용시장이 여전히 견조함을 나타냈지만 제조업 관련 필라델피아 연준 지수는 예상을 크게 하회하며 제조업 둔화 우려를 부각시켰습니다. 에너지 섹터는 WTI 유가가 주간 기준 5% 넘게 오르며 강세를 보였고 금은 단기 피난처 수요로 사상 최고가를 찍은 뒤 차익 실현 매물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트럼프의 돌발적 정책 변화와 연준의 대응, 글로벌 무역 협상 결과를 주시하며 방향성을 모색하는 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의 해임을 수개월 전부터 논의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파월이 금리 인하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며 정치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원하면 바로 해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과거에도 파월 해임을 고려한 적 있으나 이번에는 측근들과 실제 교체 논의까지 진행하며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까지 거론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해임 시 헌법상 정당한 사유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연준의 독립성을 침해한 사례로 대법원까지 갈 소지가 큽니다. 현직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이를 미국의 보석함이라 표현하며 해임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 역시 6년 전부터 해임 시 법적 대응을 예고해왔으며 현재도 정치적 압박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시장과 전문가들은 연준 독립성이 훼손될 경우 금리 정책의 신뢰성과 미국 국채 시장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2026년 파월 임기 만료 전까지 지속적인 정치적 긴장과 법적 충돌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시장도 주시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릴리가 개발 중인 경구형 GLP-1 비만 치료제 오포글리프론이 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첫 3상 시험에서 목표를 충족하며 시장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이 알약은 40주간 투여 시 최고 용량 기준 평균 체중을 7.9%, 약 16파운드 감량시켰으며 혈당 수치도 최대 1.6%포인트까지 낮췄습니다. 주목할 점은 기존 주사제에 대비 비슷한 수준의 안전성과 내약성을 보였다는 점이며 가장 흔한 부작용은 메스꺼움과 설사 등 경미한 위장 증상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시도는 먹는 GLP-1 치료제로는 최초로 3상 시험을 통과한 사례로 제조와 투약 편의성 측면에서 큰 장점을 가집니다. 릴리는 올해 안으로 비만 적응증에 대한 승인 신청을 2026년에는 당뇨병 적응증 신청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번 발표로 주가는 하루 만에 14% 급등하며 25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경쟁사 노보 노디스크의 외고비와 오젬픽 등 기존 제품들과 비교해도 손색 없다는 분석이 나오며 GLP-1 시장의 주도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해당 시장이 2030년대 초반엔 연 1,5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 보고 있으며 그중 약 500억 달러는 경구용 GLP-1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신약이 승인된다면 릴리는 세계 최초의 먹는 GLP-1 치료제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미국 최대 건강보험사 유나이티드 헬스가 1분기 실적 부진과 함께 2025년 연간 이익 전망을 크게 낮추며 시장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핵심 원인은 메디케어 가입자의 진료 수요 폭증입니다. 환자들의 병원 외래 및 전문의 진료 이용이 예상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이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급증했습니다. 회사는 연초에 제시한 조정 EPS 29.5에서 30달러 가이던스를 26에서 26.5달러로 하향했고 실제 보고된 EPS는 7.20달러로 시장 기대치인 7.29달러를 하회했습니다. 주가는 하루 만에 22% 급락했고 동종업계인 휴마나는 8%, 엘레반스는 6%, CBS는 4% 하락했습니다. CEO 앤드류 위티는 이례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모델 전환 실패와 연방정부의 지급 구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한편 엘레반스는 시장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예정보다 빠르게 1분기 실적을 공개했고 메디케어 관련 비용은 예측 범위 내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업계 전반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유나이티드 헬스는 문제 해결 가능성을 언급하며 연내 수익성 회복을 자신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전략가들이 2025년 S&P 500 지수 전망을 빠르게 낮추고 있습니다. 하향 속도는 팬데믹 초기보다 빠르며 무려 7.5% 가까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블룸버그 조사에 따르면 평균 목표치는 기존 6,539에서 6,047로 하향됐지만 여전히 현재 지수보다는 약 14% 높은 수준입니다. 가장 큰 요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입니다. 소비자 심리와 기업 실적에 미치는 충격이 심화되면서 주가 상승 여력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JP모건은 목표치를 20%나 내리며 가장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고 고어, 에버코어, 네드 데이비스 등도 15% 이상 하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웰스파고와 도이치뱅크는 여전히 7,000포인트 이상의 상승 여지를 보고 있어 전망은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무역 정책이 경제 심리와 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15에서 30%대의 상승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핀테크 기업 소파이가 포트리스 인베스트먼트 그룹과 AI 기반 대출사 엣지포커스로부터 최대 32억 달러 규모의 자금 지원을 확보했습니다. 포트리스는 지난해 약정한 20억 달러 외에 추가로 2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고 이 약정의 만기를 1년 연장했습니다. 여기에 포트리스와 엣지포커스의 합작 투자법인도 별도로 12억 달러를 2년간 소파이의 개인 대출 자금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파이는 이번 계약을 통해 자본 부담이 큰 대출 모델에서 벗어나 수수료 중심의 경량화된 수익 구조로 전환하려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핀테크 업계 전반에서 나타나는 흐름으로 업스타트 역시 블루아울 등 상호 신용사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역시 자본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러한 형태의 대출 유동화 거래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파이는 과거 학자금 대출 리파이낸싱으로 시작해 이제는 종합금융 플랫폼을 지향하며 빠르게 진화 중입니다. 이번 대규모 자금 유치는 그 행보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구글이 일부 온라인 광고 기술 시장에서 불법적인 독점 행위를 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버지니아 지방법원 브링케마 판사는 구글이 퍼블리셔용 광고 서버와 광고 교환 플랫폼에서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을 제한하고 일부 기능을 제거하거나 조건부 계약을 강요했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이 과정에서 고객과 경쟁업체, 정보 소비자에게 모두 해를 끼쳤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구글의 광고주용 네트워크 도구에 대해서는 독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구글은 광고주 도구나 인수 자체는 경쟁을 해치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 판결을 계기로 구글의 광고 기술 부문 일부 분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조만간 관련 재판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는 구글이 검색 시장에 이어 두 번째로 불법 독점 판결을 받은 사례로 향후 메타, 애플, 아마존 등 다른 빅테크 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2025년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6.61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16% 웃돌았고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105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눈에 띄는 변화는 이번 분기부터 더 이상 분기별 가입자 수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입니다. 대신 수익성과 광고 기반 모델을 주요 성과 지표로 삼기로 했습니다. 광고 요금제는 해당 옵션이 제공되는 국가에서 신규 가입자의 55%를 차지하며 전 분기 대비 30%나 증가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앞으로 광고 사업 확대뿐만 아니라 오리지널 콘텐츠, 제품 경험 개선, 그리고 라이브 이벤트 강화에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통 미디어 주가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 여파로 고전하는 가운데 넷플릭스는 전략 변화로 오히려 시장 기대를 웃도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은호레터는 투자 권유가 아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판단은 구독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